내가 되지 못하면 날이 되리라. 애를 삼킬 수 없다면 나를 비우리라. 흥선대원군, 그는 강인한 성격과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고, 백성들은 그를 미워했을지 몰라도 항상 그를 존경했다. 그는 아마도 조선 정치 무대에 마지막으로 등장한 진정한 독재자였을 것이다. 그의 성격의 특징은 어떠한 장애가 있더라도 그 욕망의 목적을 향해 결연하게 그것을 제거해버리는 불굴의 의지였다. 대한민국의 외국인 독립운동가 호머 헐버트가 말하는 흥선대원군입니다. 대체 그는 어떤 인물이었기에 백성들의 미움과 존경을 동시에 받는 불굴의 독재자로 평가될까요? 오늘은 약 180년 전 어느 날을 시작으로 흥선대원군이 본격적으로 정치 무대에 나오기 전까지의 시간들을 여러분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제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잠시 꿈길을 함께할 친구? 아니면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존재할 바람이라고 할까요? 뭐든 좋습니다. 저는 여봐라! 왕이 되기도 하고 거지가 되기도 하고 노인이 되었다가 다시 아이가 되고 여자가 되었다가 남자도 되죠. 가끔은 동물이 될 때도 있고 썩 내키지 않지만 여기 돌멩이가 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시간은 조선왕조 헌종시대, 흥선대원군이 대원군이 되기 전 여기 운영궁이 한낱 개인의 집 사가였을 때가 됩니다. 흥선군은 왕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총명하기 이를 데가 없고 재주가 많아 아버지 남영군은 그를 무척이나 아꼈다죠. 그렇죠. 하지만 아무리 잘난 왕족이라 할지라도 이 높은 관직을 맡을 수도 이 재주를 뽐낼 수도 없었으니 바로 저기 보이시는 세도 세력 때문입니다. 그렇지. 이 세도 세력은 왕의 외가 친척을 중심으로 한 막강한 힘을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지금 조선의 왕 헌종을 쥐었다 폈다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고요. 이런 세도가에게 똑똑한 왕족은 눈의 가시가 되겠죠? 그렇죠. 왜냐? 이 세도 정치에 불만을 품은 자들이 이 왕족을 등에 업고 역모를 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왕족들은 있는 듯 없는 듯 몸을 사려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왕이고 세도가고 그렇다 치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죠.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법. 지금 우리 백성들은 누가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영국입니다. 맞습니다. 이 무력한 왕에 세도 정치에 지방 관리들의 행포에 때마다 바쳐야 할 세금에 게다가 이 멈출 줄 모르는 연병에 이 바른 말을 해야 할 유생들은 외려 저 서원의 제사 지낼 돈까지 내놓으라고 이 목숨들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런 노래까지 지어 부르게 됐습니다. 선님 위에 감사요, 감사 위에 장판이요, 장판 위에 반서요, 반서 위에 상상이요, 상상 위에 승지, 승지 위에 임금이라, 임금 위에는 만동 요직이, 왕님 위에 감사해요. 감사 위에 장판이요, 장판 위에는 삼상, 삼상 위에는 승지, 승지 위에는 임금, 임금 위에는 만동묘직이. 이놈! 임금 위에 만동묘직이라니!
네가 지금 나랑님을 능멸하는 게냐?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별걸 다 가지고 노는구나. 더 오시면 갑니다요. 줄팔매질을 할 때 상대의 눈을 봐야 하는 것이야. 먼저 눈으로 상대를 겨누고 마음으로 거리를 재야지. 그러다 보면 지금이다라는 생각이 들 게야. 그때 중요한 건 손끝의 느낌이다. 눈과 마음과 느낌이 합해질 때 쳐라. 치래도 너 뭐하니? 줄을 짧게 잡았구나. 잘못했습니다요. 소생을 죽여주십시오. 이놈 보기에나 목숨을 구걸해도 모자랄 판에 죽여달라니. 소생, 불경한 소리를 하였고 더구나 나리를 향해 줄팔매질까지 하였습니다. 제가 어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굶어 죽는다, 나리 손에 죽으나 매 한 가지입니다. 굶어 죽어? 며칠째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 줄팔매는 토끼라도 잡아먹으려고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리가 나타나셔서 죽여주십시오. 네 아비와 어미는 어디 있느냐? 어머니는 역병이라서 돌아가신 지 오래고 아버지는 관아에 끌려가서 매질을 당하고 앓기 시작하더니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죄인의 아들이렸다.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황국을 더 받지 않겠다고 했을 뿐입니다. 황국을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수령이 억지로 넘겨주었단 말이냐? 예, 그렇사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래도 어이구, 겨우 그거 몇 대? 그러면서 죽여달라고 한 것이냐? 내가 널 석대 때린 것은 세 가지 죄 때문이다. 하나는 고아가 됐다고 산으로 도망친 죄. 다른 하나는 대적할 상대가 아님을 알면서 미련스럽게 던졌던 죄. 마지막 하나는 기회가 왔음에도 상대를 치지 못한 죄. 이 죄를 반드시 마음에 새겨놓거라. 예, 나리. 그리고 이건 네 목숨값이다. 다시 날 만나거든 내게 목숨을 바쳐야 할 것이야. 자, 그 돈으로 쌀은 사지 말고 화포나 화기, 갑주를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익혀라. 세상이 어지러우니 앞으로 쓰임새가 많을 것이야. 알겠느냐? 예, 고맙습니다. 저 송구하지만 소생 나리의 존함을 여쭤도 되겠는지요? 다시 배울 날에는 목숨 바쳐서 따르겠나이다. 하늘이 내 편이 된다면 저절로 알게 될 터. 됐다. 이만 가보거라. 아이, 나리. 어서 가보래도.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요. 나도
마음속에 줄팔매가 있지. 내 나이 12살에 어머님을 여의고 16에 아버님까지 보내드리고 나니 나를 보는 눈빛들이 바뀌더군. 업신여기는 멸시하는 감시하듯 흘겨보던 그 눈들은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항시 쫓아다닌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퉁퉁 부어오른 손으로 써주신 비조라는 말씀의 뜻을 이제 이해하니 내 그 말씀대로 가문을 일으켜 나중 것의 바탕이 될 처음이 될 것이다. 지금 조선은 세도가의 농간질로 바람 앞에 놓인 등불인 경 위태로운 나라를 구하려면 왕실이 먼저 서야 함이야. 이제 마음의 줄팔매를 돌리자. 몸을 숨겨 주시하되 서두르지 말 것이며 때가 됐을 때 주저없이 행해야 한다. 만약 하늘이 내 뜻과 같지 않다면 내가 하늘을 돌려보면 될 일이고 태산이 앞을 가린다면 깎아 평지로 만들면 되는 일. 나간다. 이번에도 해내셨습니다. 녀석이 제법 실한 걸 물어왔습니다. 기세가 어찌나 맹렬한지 날개짓 두어 번이면 천리를 가고도 남을 듯하옵니다. 아, 정성이 필요한 게지. 대감께서 이놈에게 드린 정성이야 여부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제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는 못하겠습니다. 자네가 이 즐거움을 몰라서 그러니. 즐거움엔 어려움이 있어야 하는 법이야. 어려움이 있어요.
즐거움이. 아, 그렇지. 이 참매가 사람처럼 쌀이나 돈으로 길들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 그렇사옵니다. 사람은 굶기면 말을 듣고 때리면 고분고분해지고 돈을 쥐어지면 바닥에 엎드리지요. 하나 이 참매는 길들일 방도가 따로 없어.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믿음을 줘야 해. 그게 얼마나 고된 줄 아는가? 저 임금을 길들이기보다 어렵단 말이지. 아래옵기 항성하오나 대감님. 그러나 저러나 아직도 왕실에 후사가 없어서 걱정입니다. 조상께서 충관과 같이 젊으시니 먹으면 되겠지. 행여 준비 없이 원장을 맡는다면 정세가 또 어찌 될지 심려돼. 이 사람 의면 자네 걱정만 하고 방도올 생각지 못하는 거. 왕이 있든지 없든지 그게 중요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길들이기 쉬운 왕을 모시면 그만인 것을. 그러게 말입니다. 세상을 깨우쳐 올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거든. 죽으니 어리숙하면 신하가 알려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지 않겠는가? 그럼 주분께서 어리숙하면 할수록 좋겠습니다. 이제야 말귀가 통하는군. 불쌍하고 가련하다 가련하고도 불쌍하지. 우리네 인생 태어나서 몇몇이나 적셔왔나. 빈손 들고 나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인생.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이 세상을 허직하고. 어이없고 해달구나 불쌍하고 가련하다. 좋은 시절 그른 세월 나쁜 애군을 다 걷어 가지고. 해
길도 길구먼. 기만하면 다행이지. 만약에 그 용하다는 풍수지간이 저 멀리 천리밖에 명당자리라 했더라면 어쩔 뻔했나? 하기야, 행성님께서는 천리가 아니라 이천리라도 가실 분이시지. 아, 그렇고 말고 나라도 그러겠네. 아이고, 아이 자네는 정녕 땅쟁이만 듣고 돌아가신 지 10년이나 돼가는 아버지면을 이 난리를 피워가며 옮길 수 있겠나? 이 사람은 다른 것도 아니고 2대에 걸쳐 천자가 나온다는데 못할 것도 뭐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그 천자라면 왕이 아닐까? 혹시 흥성군께서 왕이 되실 줄 누가 아는가? 이 왕족의 피가 흐르는데 아니, 그 조진이시긴 하지만 직계혈통은 아니지 않은가? 나라님이 몸이 약한 데다가 후사 또한 없으시니 먼 총친조차 귀한데이지 않나. 아니 그렇지만 그 나이가 많으신데 그게 대조께서는 쉰이 넘으신 나이에 조선을 건국하셨네. 왜지 이 사람아?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아유. 뭐 두고 보면 알겠지. 명당으로 맨자리를 옮겨 나쁠 건 없지 않는가. 왕이 되시지 못하더라도 하늘이 크게 쓰실 수도 있지. 그래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꼬. 아니 자네도 나도 이렇게 출세길이 쫙 깔리겠지. 이 사람! 출세길이 아니라 비단길이 있어. 새치 혀가 몸을 베는 칼이라 했거늘 다들 입단속 좀 철저히 하게라. 예, 대감마님 오셨습니까? 회칠이 단달이 되었는지 확인했는가? 아 예, 그 일러주신 대로 관에 회를 칠하고 목각을 덧대기를 3번씩이나 하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그 아마 백두산 바위돌보다 더 단단할 것입니다요. 그 치관의 말이 맞았어. 이 땅이 예사롭지 않은 듯하여. 무슨 연유라도 있으십니까? 내가 며칠 전 꿈을 꿨는데 형님들도 똑같은 꿈을 꿨다고 하지 않겠는가? 꿈을 꾸셨다고요. 가야사 탑신이 나타나 내게 호통을 치는 꿈이었네. 이 땅이 자기 땅이라고. 그렇다면 그 사나운 꿈이 아닌지요? 자네들도 그리 생각하나? 나만 그런 꿈을 꿨다면 흉몽에 지나지 않았을 테지만 모두가 같은 꿈을 꿨다는 건 이곳이 곧 명당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지 않겠는가? 그렇사옵니다. 올해는 을사년 등불이 밝혀지는 것처럼 세상이 밝혀지는 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을사년은 복등하라. 등불이 뒤집어지듯 세상이 뒤집어진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세상이 뒤집어지긴 뒤집어졌습니다. 헌종께서 대통을 잃을 후사도 없이 돌아가시고 말았는데요. 문제는 이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던 왕의 먼 친척이 왕이 된 것입니다. 철종이죠. 왕의 후보로 거론되었던 똑똑한 종친들을 다 제치고 이 강화도 청년이 왕이 된 것은 세도 세력의 입김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왜냐? 그들은 다루기 쉬운 왕을 원했으니까요. 그럼 흥성군은요? 인생의 방향은 원하는 대로만 가지 않죠. 하지만 아주 영민하고 특별한 둘째 아들을 얻었습니다. 총명하기도 어렵고 어수룩하기도 어렵다. 총명한 사람이 어수룩해지기는 더 어렵다. 한 생각 버리고 한 걸음 물러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리니 도모하지 않아도 나중에 복된 결과가 올 것이다. 총명한 사람이 어수룩해져야 하는 연유는 무엇입니까? 명보가 아버지 저녁 문화인사들이 옵니다. 오냐? 그래, 오늘은 무슨 책을 읽었느냐? 아버지께서 읽어주신 대로 논어의 미정을 읽었습니다. 오, 그래. 그럼 공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임금의 정치란 무엇이더냐? 백성 이끌기를 덕으로써 하고 백성 다스리기를 예로써 하면 부끄러움 믿고 또한 바르게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정조 대왕께서 말씀하시는 임금의 절조란 뭐냐? 하늘을 공개하고 조상을 본받고 백성을 사랑하고 어진 이를 높이는 일입니다. 그렇지. 그래야지. 응? 명보가 네가 누구 아들이냐? 그의 아버지 아들이지요. 네가 해가 된다면 난 달이 될 것이다. 해 없는 세상을 비춰주는 달말이다. 한밤중에 밝은 것은 달만한 게 없으니 이 애비는 달이 되어 어둠을 주관할 게야. 명보가 네가 내 아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네. 그래, 어서 들어가 쉬어라. 어이구. 아버지 편안히 주무십시오. 뭐냐? 철종이 왕이 되고 세도 정치의 횡포는 절정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세도가는 권력을 완벽하게 독점했습니다. 민생과 가장 밀접한 세금 제도는 지방 관아의 수탈 도구로 전락됩니다. 결국 밀란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등 조선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왕은 무엇을 했을까요? 철종은 세도가의 권력 장악에 제대로 힘을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선 왕 헌종이 그랬듯 철종 또한 대통을 잃을 후사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 또한 점점 나빠집니다. 나라가 이렇게 되니 젊고 분별 있는 종치는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게 됩니다. 전하! 이씨의 나라입니까? 김씨의 나라입니까? 전하!
이 나라는 이씨의 나라입니까? 김씨의 나라입니까? 500년 종묘 사직이 세도가 무너지고 있사옵니다. 500년 종묘사직이 세도가에 무너지고 있사옵니다. 지금 조정에는 삼정을 개혁하고자 했던 전하의 뜻을 외면하고 밀라를 자초했던 이들만이 남아있었다고 배웁니다. 지금 조정에는 삼정을 개혁하고자 했던 전하의 뜻을 외면하고 민단을 초래했던 이들만이 남아있습니다. 조들의 쌈을 꺾고 임금의 고난을 보여주소서. 저들의 싹을 꺾어 임금의 고난을 보여주소서.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로는 아니되옵니다. 저들은 역신이옵니다. 전하, 이 나라는 이씨의 나라입니까? 김씨의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이씨의 나라입니까? 김씨의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이씨의 나라입니까? 김씨의 나라입니까? 대감마님! 큰일 났습니다. 꿈이었구나. 속히 일어나 보셔야겠습니다. 지금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요. 도정궁 대감께서 연못죄로 사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도정국이라면 이하전 말이더냐? 예. 일전에 이 나라가 이씨의 나라냐 김씨의 나라냐 상소를 올렸던 그 도전궁대감 말입니다. 이하전은 제주국에 위배되지 않았더냐? 아무래도 다음 대통을 이을 제목으로 거론되고 있으니 세도가에서 미리 손을 쓴 모양입니다. 경신전엔 전하께서 총리하셨던 경평군을 위리한치 하더니 이번에 도전궁대감을 아유 대감님 그걸 어떤가 내 모습이? 예? 소인 눈뜬 소경처럼 대감마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허름해 보이는가? 예 그래 보입니다. 그렇다면 되었네. 차림이 이렇다 한들 내가 이왕이면 변함없지 않은가? 앞으로는 이리 다닐 곳에 자네들은 영의정 대감이 기방으로 출타하는 날을 알아오게. 예. 이제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앞수레가 넘어지면 뒷수레는 넘어지지 않으면 복합꽃 위로 달이 오르고 달이 낯같이 밝은 날에 국화꽃 따다 신다도
달이 낮같이 밝다 해도 젖은 옷이 마를 수 있을까? 안고 또 안아봐도 두 몸이 한 몸 될 수 있을까? 주선아. 역시 장안 최고의 소리로다. 내 이 술에 취한 게 아니라 네 소리에 취했구나. 주선아, 내가 널 두고 갈까? 아니면 속전하게 싸고 갈까? 아무래도 여기 넣어가야겠구나. 이리 오너라. 대감마님, 야야 고좀 하소서. 어? 오늘은 술을 너무 많이 드셨습니다. 아이 예쁜 꽃을 누가 꺾어가기로 한다면 어쩔 테냐? 내 오늘 이 아이를 데려가야겠다. 이리 오너라. 소녀가 꽃이라면 잎이 아니라 향기까지 대감님의 것이니 심려치 마소서. 허나 오늘은 많이 취하셨습니다. 제 향기까지 더해진다면 대감님께서 감당키 어려우실까? 그것이 걱정될 따름입니다. 이야, 소리면 소리, 언담이면 언담, 모든 게 네 입에서 만개하는구나. 좋다. 야, 오늘 저 꽃피고 달 밝은 밤이니 오늘 우리 마음껏 대취해보세. 네, 대감마님 술좀 더 오늘 그만 가져가. 드시고. 아이 술 좀 더 아이 가져오고. 너무 많이 드셨으니까 그만. 에헤, 그럼 참. 장사기 저게 뭐야? 이게 무슨 꼴이야? 아이고 1인지야 만인지상 영상대감님 되셨습니까? 종친부 편제는 잘 돼 가는가? 예, 물론입니다. 영상대감님의 하회와 같은 은혜 무탈히 행해지고 있습니다요. 다행이구만. 자네가 요즘 시정물에 배워 올려 기방에 출입한다는 소문은 들었네만. 하긴 종친부 일이라는 게 무료하긴 하겠지. 그게 아니라 국상한 몹시 분주해서 관아에서 밤을 새우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 예. 종친부 업무가 그리 많다고? 종친부가 바쁜 걸 보니 우리 궁도령이 역모라도 꾸미는 모양입니다. 역모라니요? 그건 입에도 담기 어려운 말입니다요. 저희 리하우 결단코 그런 일은 꿈도 꿔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대장부가 어찌 청둥번개 놀란단 말인가? 천둥번개 갇힌다는 건 세상에 큰 변고가 일어난다는 징조인데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저런 배짱하고는 네가 우려나 보네. 남새. 예, 안 드시지요. 흥성군은 꽤 오랫동안 마음의 줄팔매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유리한 자리를 찾아내 준비하고 몸을 숨겨 상대를 주시하되 서두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이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 철종의 병세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습니다. 후사가 없기에 과연 누가 대통을 이을 것인가 왕실은 술렁거리게 되죠. 이대로 철종이 승하하게 되면 후계자 지명권은 왕실의 최고 어른인 신정왕후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신정왕후는 후에 입종으로 추존된 효명세자의 부인이자 헌종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신정왕후는
세도 세력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시어머니와 세도가 안동 김씨 그늘에 가려져 있었으니까요. 이 기회를 흥성군이 절대 놓치지 않겠죠.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신정왕후와 접촉할 겁니다. 들라 하라. 대비마마, 흥성군 이하응 인사 올리겠사옵니다. 흥성군께서는 추사 김정희 수하에서 서체를 배우셨다고요. 예, 그렇사옵니다. 해서인지 글씨가 바르고 강직하더이다. 그러나 서찰의 내용은 이 대비가 알아듣기 어려워요. 송구하옵니다. 가까이 오세요. 예. 이제 소상히 말씀해 보세요. 대비마마,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먼저 시 한 수 올려드려도 되겠사옵니까? 그러하세요. 남녘 연못에 잠긴 용이 있으니 구름을 일으키고 나와 안개를 토하더라. 이 용이 만물을 키워내리니 능히 사해 물을 움직이게 될 것이다. 흥성군께서 이 시를 어찌하시오? 이쪽께서 일찍이 영민하시오 동궁전에 계실 때 손수 지으신 것으로 알고 있사옵니다. 이를 내게 고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쪽께서는 하늘이 100년 만에 내리신 성군이셨으나 대통하게도 춘궁에 봄이 오기도 전 승하하셨습니다. 경인년엔 도군을 여의시고 기유년엔 하나뿐인 아드님마저 잃으신 대비마마의 심정을 소인이 어찌 감히 헤아릴 수 있겠사옵니까? 다만 슬픔을 누르시고 자애로우심으로 궁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올리고자 하였습니다. 누가 물어줄 수도 없는 고난의 세월이었어. 흥성군께서는 어떠한 방도로 선왕의 뜻을 이어가고자 한다는 말씀이세요? 이쪽께서는 왕실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흔들리는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아 백성들을 덕으로 다스리고자 하셨습니다. 하여 선왕께서 생전에 이루지 못하셨던 경복궁 중건을 거행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경복궁이라? 종사가 세도가에 시달린 것은 왕실이 부실해서이니 경복궁을 중건하여 500년 사직을 반석에 올려놓고 왕실의 권위를 되살려 그 위엄을 만천하에 알려야 함을 유념해 주시옵소서. 돌이켜보면 익종께서도 여러 번 옛 대궐터를 찾으신 적이 있으셨죠. 허나 세도가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비마마, 지금의 중대함을 깊이 생각하시오. 그들의 힘을 꺾으셔야 합니다. 비변사의 업무를 축소시키고 서원을 철폐하여 세도가의 활개를 막아야 합니다. 또한 어지러워진 산정의 폐단을 바로잡아 민심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선왕들께서 하고자 하셨던 일이옵니다. 지금 조선을 살릴 수 있는 것, 개혁, 또 개혁임을 아뢰옵니다. 허나 그 일을 누가 한단 말입니까? 지금 주상께서 위중하시어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데. 아렵게 황송하오나 만일 전하께서 천력이 되어 승하신다면 대비마마께서 거하시면 됩니다. 내게는 대통을 이어줄 세자도 없고 힘을 실어줄 인재도 없소이다. 대비마마,
제게 어린 둘째 아들이 있사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의리와 효성이 극진해 제가 성군의 제목으로 다듬어 놓았습니다. 아이의 나이가 어찌 되고? 이제 곧 12살이 되옵니다. 대비 마마께서 양자로 삼으시어 선왕의 대를 잇게 하시고 수령 청정하시어 선왕의 왕도를 실현하소서. 제가 힘을 실어드리겠나이다. 이 흥선에게는 한치의 사심도 없사옵니다. 오직 이 나라 조선의 발전과 왕실의 번영을 위해 목숨 바칠 의지밖에 없나이다.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오? 이명복이라 하옵니다. 제왕이 어떻소? 이제황. 대비마마 망극하옵니다. 상이보 신민들이 복이 없어 금일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애통함을 당하였소. 하지만 망극한 가운데 종사와 국가의 안위가 한시가 위태롭소이다. 흥성군의 둘째 아들을 들여서 익종의 대통을 잇게 하오. 예, 대비마마. 명산대원 대원이 아빠 감축드리옵니다. 대원이 아파 감축드리옵니다. 산호천세. 대원이 아파 만세! 산호천천세. 대원이 아파 만세! 이제 이곳을 우영궁이라 하라. 해가 되지 못하면 달이 되리라. 해가 되지 못하면 달이 되리라. 해를 삼킬 수 없다면 달을 띄우리라.